이번엔 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총조 씨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소식입니다. 남현희 씨가 전총조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한테 온갖 선물들을 다 했고 받기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막 이렇게 계속 푸시하는 게 있어요. 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돈 쓰는 사람도 처음 봤고요. 명품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계속해서 뭐 사주셨대. 대부분 같이 가서 쇼핑을 했어요. 근데 뭘 살지 고민을 하면 그냥 그거 사. 왜 고민해? 그냥 그거 사면 되지. 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전총조 씨에게 받은 선물이 지금 40여 종이 넘는다고요. 지금 이제 그 제출한 게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전청조 씨 혐의가 이제 그 상습 사기입니다. 네. 사기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이게 20억에 6억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이 적용되느냐? 바로 이제 특별법 중에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게 적용돼요. 그러면요, 남현희 씨가 알았든 몰랐든 공범이든 아니든 간에 얻었잖아요. 사기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반드시 이게 몰수를 합니다. 몰수해서 어떻게 하냐? 그다음 6조에 보면 피해자한테 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경찰에 40개 안 내도 경찰에서는 몰수를 할 거고 몰수한 거는 피해자한테 돌려주게 특별법이 있으니까 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뺏길 거. 근데 자발적으로 먼저 낸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어제 그 제출할 때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좀 있는 건가요? 원래 이게 몰수라는 게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차피 몰수대가 뺏길 거 미리 선제적으로 반납했는데 이게 저는 범행의 유무죄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죄에서는요, 기망을 같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기로 얻은 이익을 누구한테 기속됐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산범죄는. 저는 그 전청조 씨의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상당 부분이 남현희 씨한테 기속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그 공범으로 아마 이게 의율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네, 뭐 구정치님. 네. 그러니까 이제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청조 씨가 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기를 쳐서 받은 돈으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해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뭐 이 서 변호사님이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그 법의 어떤 유무를 판단하시지만 남현희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은 그 물건들이 이 사기 피해자들의 돈으로 산 것이니까 내가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뭐 반납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전총조 씨가 구속되기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현희 씨에게 외제차를 사준 것이 맞고 또 여동생에게 매달 500만 원씩 주는 등 금전적으로 주면 좋지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전총조 씨는 공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일단 전청조 씨가 물론 인터뷰 때마다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한데요. 결국 입을 열면 남현희 씨는 뭐 쓰레기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결국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취지에 주장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이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또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전청조 씨의 주장에 의한다면 본인은 사기를 범한 것은 맞지만 그 사기의 이득은 본인이 쓴 게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에게 뭐 차를 사준다든지 뭐 사치품을 사준다든지 또는 남현희 씨의 가족들에게 그 돈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기를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사기 범행의 이익을 본인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책임을 조금씩 남현희 씨에게 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전청조 씨가 진술이 계속 바뀌었던 마당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진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휴대폰 포렌식 등의 어떤 객관적인 진술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본다면 이 공모 혐의뿐만 아니라 이제 방조죄 뭐 그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남현희 씨의 그 고의성 부분은 좀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경찰은. 그렇죠. 일단 남현희 씨가 지금 공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직 공범인지 아닌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이 사기 행위에 방조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일단
의혹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방조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전청조 씨의 이런 사기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더라도 뭐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방조죄가 또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지했는지 이 부분의 수사를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현희 씨 측은 뭐 공모도 방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